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하잖아요. 여행 기간 동안 성격 차이를 심하게 느끼거나 그 사람의 몰랐던 비밀 같은 걸 알게 돼서 결혼이 파토나는 경우겠죠. 하지만 저처럼 신혼여행 시작과 동시에 혼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행복 그 자체여야 할 신혼여행에서 기겁을 하며 한국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승무원이 예전부터 꿈이었던 터라 대학교도 항공운항과 졸업을 했죠. 승무원 일은 늘 미소 짓는 겉모습과 달리 높은 서비스 강도를 요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제 적성에도 잘 맞아서 근무하는 동안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취업 후 쉼없이 일만 해오니 점차 일에 대한 권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던가 또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마침 아는 지인분께 남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분 SNS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그 남자분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그 남자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사진으로 보니 인물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 말로는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어머니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면서 집도 여유가 있는 데다 남자 자체도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도 자기가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람이 참 괜찮아서 가깝게 지낸다면서요. 저도 그때 마침 외롭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던 때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남자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사진보다도 훨씬 잘생겼고 키도 크더라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왠지 회계사라고 하니 공부 많이 하고 좀 깐깐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성격도 엄청 쿨하고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승무원분들 진짜 대단하고 프로페셔널한 것 같다면서 힘들고 체력도 많이 요할 텐데 자기 관리도 잘할 것 같고 멋져 보인다면서요. 본인도 꽤 좋은 직업인데다 집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우쭐하거나 잘난 척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면 없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도리어 치켜 세워주니 오히려 사람 자체에 여유가 많아 보이고 호감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시작으로 저희는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루는 나를 왜 소개받고 싶었느냐고 물어보니 지인분 SNS에서 승무원 복장으로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대요.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라면서 보는 순간 운명처럼 느껴졌다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데다 운명처럼 느껴졌다는데 그런 말을 싫어할 여자가 어딨나요? 그 남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고 저 역시도 이 남자는 놓치면 안 될 내 인연이구나 라는 확신도 들었죠.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좀 빨리 나오게 됐어요. 만난 지 7, 8개월 차에 나왔으니 꽤 이르게 결혼 얘기가 오간 거죠. 하지만 만날 시간은 짧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제로 양가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저런 성격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저를 며느리감으로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를 보여드렸는데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어요.
조건도 좋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착하고 싹싹한 것 같다면서 저한테 참 잘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제 스스로도 이 정도 남자면 누가 채가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보통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다 찬성을 하시는 데다 금전적으로도 부딪힐 게 없고 남자친구는 결혼에 관해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맞춰주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진이라는 대학 친구에게도 결혼 사실을 알렸어요. 세진이는 같은 과 동기인데 저랑은 다른 항공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승무원 일을 그만뒀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세진이가 결혼하고 나선 서로 바쁘다 보니 연락이 비교적 뜸해졌었어요. 하지만 세진이가 저 결혼할 때 꼭 연락을 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안부를 물으며 결혼 소식을 알렸죠. 세진이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 은주야,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고마워.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다짜고짜 결혼한다고 알려서 좀 그렇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그리고 내가 애 키운다고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한 건데 뭐. 아기는 잘 크고 있지? 쑥쑥 크고 있어. 근데 너무 바쁘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야. 승무원 일할 때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 육아해보니까 이게 더 힘들다, 야. 저와 친구는 오랜만에 수다를 떨며 깔깔 웃었죠. 참,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소개로 만났어. 8개월 정도 만났는데 서로 인연인 것 같아서 좀 빨리 결혼 결정 내렸어. 어머, 그렇구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사진 보여줘. 내가 모바일 청첩장 보낼게. 거기에 웨딩 촬영한 사진 있으니까 봐봐. 결혼 미리 축하하고 결혼식 때 꼭 참석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는 세진이와의 통화를 끝내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세진이가 톡이 왔더라고요. 사진 너무 예쁘더라. 연예인 화보인 줄 알았잖아. 에이, 고마워. 남편분도 인상 좋아 보이더라. 근데 나 너네 남친 사진 한참 봤다? 이상하게 너네 남친 얼굴이 낯이 익어. 세진이는 제 남친 얼굴이 낯이 익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는 사람이면 내가 단박에 알아봤지.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낯이 익어. 어디서 봤는지는 도저히 기억 안 나지만. 좀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남편 될 뿐 평범은 아니던데? 잘생기신 편이던데 뭐. 근데 왜 낯이 익은지 모르겠어. 내가 아기 낳고 나선 기억력이 안 좋아졌거든. 기억이 날 듯 말 듯 모르겠네. 혹시 연예인 닮은 건가? 에이, 설마.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나면 꼭 알려줄게. 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죠. 친구와 그렇게 한 대화가 나중에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는 마무리되었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축하해주러 온 지인들 중에서는 세진이도 있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아름다운 신부네. 고마워.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고 왔지. 오랜만에 자유부인이야. 와줘서 고마워. 식 보고 밥 먹고 가. 알겠어. 축하해. 그렇게 세진이와는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 예식은 시작되었고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예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아한 드레스, 아름다운 호텔 예식장과 저를 축하해주는 하객들,
제가 꿈꿔오던 행복한 결혼식이었죠. 패배까지 끝내고 급하게 친척분들, 지인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급하게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모두 나를 축복해주는 자리에서 저는 아름답고 행복한 주인공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에서 남편과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도 여행 많이 가고 오늘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지인 발리에 도착했고 저희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예약해둔 풀빌라에 가게 됐어요.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씻고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는데 저는 5시쯤 잠이 깼어요. 피곤이 덜 가셨는데도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깨더라고요. 남편은 완전 골아 떨어져 있고요. 이제는 남친 아니고 남편이 됐구나. 새삼스러운 기분을 느끼며 앞으로 이 사람과 남은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새로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남편의 머리도 쓰다듬고 이불도 잘 덮어주었죠. 금방 깰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로 나가서 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는 골아 떨어진다고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 카톡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진 결혼 축하한다는 톡들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세진이에게서도 톡이 와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보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은주야, 나 너네 남편 누군지 기억났어. 내가 계속 가물가물했는데 결혼식에서 얼굴 보고 그제야 기억나더라. 한국 오면 꼭 연락 좀 해줘. 였습니다. 좀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냈을까 싶었거든요. 뭐지? 어디서 본 거지? 저는 궁금증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진아, 내 남편 누군지 기억났다고?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톡을 해? 저는 그렇게 보내고 세진이가 만약 자면 나중에 답장을 보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있다가 바로 톡이 오더라고요. 안 자고 있었네. 좀 일찍 깼어. 네 톡 보고 깜짝 놀랐어. 내 남편을 어디서 봤길래 그래? 제가 보낸 톡을 읽었음에도 한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잠이 들었나 생각하던 찰나 다시 톡이 왔습니다. 있지. 너 신혼여행 간 건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한테 하루라도 빨리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친구의 심각한 톡을 보고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을 어디서 봤길래 이러는 거지? 궁금하다 못해 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내 남편을 봤길래? 혹시 옆에 남편 있니? 자고 있어. 나 혼자 나와 있어. 그리고 세진이는 제 남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승무원 동기 중에 진아라고 있거든. 걔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한다면서 자기 SNS에 사진도 많이 올렸거든. 자기 남친 사진.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도 줬었고. 근데 걔가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갑자기 결혼을 파토낸 일이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 생각했는데 너네 남편이 그 진아 전 남친인 것 같아.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세진이의 회사 동기와 제 남편이 한때 사귀는 사이였다니요.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요. 하지만 결혼 전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래서 세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사귀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 결혼 전제라고 해도. 이혼 사실을 속인 것도 아니고 파혼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꼭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세진이가 저에게 급하게 말해줘야 되는 게 이건가 했어요. 그런데 세진이가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더군요. 바로 이어지는 세진이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당연히 파혼할 수 있지. 문제는 파혼 사유 때문에 그렇지. 파혼 사유가 뭔데? 그 친구가 너네 남편 만났을 때 헤르페스 2형에 걸렸대. 헤르페스?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게 뭔데? 성병. 저는 그 단어를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성병이라뇨. 성병이라고? 그 친구 말로는 헤르페스라는 게 1형, 2형이 있대. 근데 1형이라는 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대. 뭐 입술에 포진 생기고 그런 정도로. 2형이 문제인데 이게 치료제가 없대. 게다가 여자한테 엄청 치명적이래. 만약 감염된 채로 아기를 가지면 높은 확률로 기형이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저는 친구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리가 다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 성병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전날 결혼식을 올린 제 남편이 걸렸다뇨. 정말이야? 어, 이 친구도 결혼 준비하면서 밑이 간지럽고 이상한 게 나서 병원 갔다가 이형 헤르페스 진단받았대. 이 친구는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잠자리 가진 적이 아예 없대. 게다가 찾아보니 헤르페스 2형 정도면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을 거래. 속인 거지. 내 친구 그걸로 엄청 충격받고 건실하고 착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가 성병 보균자인데다 본인까지 결국 감염시켰으니까. 그 길로 내 친구는 몰래 그 남자 뒤를 캤는데 앞에서는 건실한 척 하면서 뒤에선 즉석 만남 어플 그런 걸로 여자들 무지하게 만나고 다녔었나 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진이가 뭔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잠깐만, 알겠는데 그게 진짜 내 남편 맞아? 네가 착각한 거 아니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 나도 처음에 네가 보내준 사진 봤을 땐 기억이 잘 안 났거든. 근데 네 결혼식 가고 실물로 보니 갑자기 딱 알겠는 거야. 왜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잖아. 내가 또 사람 얼굴 기억 잘하는 편이고.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 맞는 것 같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 친구 전 남친도 회계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결혼식 끝내고 고민하다가 진아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진아가 그 인간은 그런 사실 속이고 또 결혼하는 거냐면서 노발대발 하더라고. 그러면서 사진도 하나 보내줬어. 다 지웠는데 내 말 듣고 급하게 찾아보니까 다행히 하나 있더래. 필요하면 너 보내주라더라. 사진 보내줄까? 저는 세진이의 말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정말 남편이면 어떡하지 싶고요. 하지만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전송돼서 오는 그 짧은 시간도 몹시 초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친구가 착각했을 거라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요. 세진이가 사진으로만 본 거니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세진이가 보내준 사진을 본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 남편이 맞았거든요. 몇 년 전이다 보니 머리 스타일은 좀 달랐어도 얼굴은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코에 점이라던가 퍼져 있는 눈썹, 갈색 눈동자. 그 남자의 특징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특징이고 뭐고 그냥 얼굴이 제 남편 얼굴 맞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 거짓말 같았어요. 바로 어제 결혼식 올렸던 사랑하는 남자.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선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그 때문에 성병까지 걸린 걸 속였다가 파혼까지 당했다니요. 도무지 제가 알고 있는 모습과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참 뒤 세진이에게 다시 톡을 보냈어요. 세진이는 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너 괜찮아? 아니,
너무 충격이야. 나도 이런 말 너한테 전해야 될지 고민 많았어. 그냥 모른 척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내 친구도 그때 그 병 옮아서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그 남자 생각하면 이가 갈린대. 그래서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지나고 보니 용기 내서 저를 구해준 세진이가 너무 고맙지만 그때 당시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전해준 세진이에게도 원망이 됐어요. 바로 전날 결혼한 새 신부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저는 일단 세진이에게 나중에 한국 가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겐 절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진이도 걱정 말라고 했고요. 저는 친구와의 톡을 끝내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또 봤죠. 아무리 봐도 남편 맞더군요. 어떻게 신혼여행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모른 척 하고 싶기도 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게 모른 척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켜 헤르페스 E형에 관해서 뒤져보니 성병 맞고 백신도 따로 없다더라고요. 한번 발병하면 계속 복균되어 있고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고요. 게다가 친구 말대로 임신 중에 감염이 이루어지면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걸 보다 보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할 생각했을까? 그냥 덮고 결혼해버리면 그만인가 싶고요. 저는 테라스에서 2시간 넘게 있다가 결국 화가 잔뜩 난 채로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쿨쿨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다시 한번 믿기지가 않고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죠. 나한테 속이는 거 있어? 어? 갑자기 자는 사람 깨워서 무슨 말이야? 당신 파혼한 적 있지? 그 순간까지도 저는 남편이 펄쩍 뛰며 뭔 소리냐 그런 일 없다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제가 뭔가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라고 제 친구도 뭔가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어? 그 당황하는 얼굴을 보는데 맞구나, 진짜 맞구나 싶었습니다. 파혼했었던 거 맞구나. 누구한테 들었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중요해?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해? 미안해, 말 못한 건. 하지만 서로 안 맞으면 파혼할 수도 있잖아. 결혼하고 이혼도 하는 마당에. 좋은 일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자기도 너무 신경 쓸 것 같았고. 참 뻔뻔하더라고요. 단순한 성격 차이 같은 걸로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성병 걸려서 헤어진 거라며. 제 말에 남편은 더 놀라더라고요. 어? 당신 헤르페스 E형? 그거 걸렸다며. 그래서 그 파혼한 여자한테도 옮긴 거라며. 내가 다 알아봤어. 그거 성병이고 약도 없다면서. 가임기 여자한테 위험한 거라면서. 어떻게 그런 걸 속여? 남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 진짜 나 속인 거 맞구나. 철저히 나한테 비밀로 한 거 맞구나. 여실히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도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 내 뒤라도 캤어? 기가 막히더군요. 잘못했다 사과도 아니고 자기 뒤를 캤냐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할 소리야?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이라도 썼어? 그래서 내 과거라도 다 캔 거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런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까지 해놓고 뒤라도 캤냐고? 그리고 만약 내가 뒤라도 캤다고 쳐. 당신만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남편은 잠깐 눈알을 굴리더니 변명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뭐 흥신소라도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너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남편은 제가 진짜 흥신소라도 의뢰해서 본인 뒤라도 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멀쩡히 결혼 잘해놓고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나요? 저는 폰을 열어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친구가 당신 얼굴 보는데 알겠더래. 자기 동료랑 파혼한 남자라고. 당신 파혼했던 여자가 증거라고 사진도 보내줬어. 남편은 제 폰을 뺏어서 그 사진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감싸더라고요. 막 혼자서 진짜 미치겠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정이 더 떨어졌어요.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이걸 결국 들켰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요.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지속했더라면, 그래서 나까지 그 병에 걸렸다면 어쩌면 이 남자는 나한테 전부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그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이 남자 진짜 아니다. 끝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최소한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우기거나 혹은 말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던가 하는 식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뒤를 캤냐고 저를 의심하고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젠틀한 척, 사람 좋은 척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대충 껴입고 짐을 챙겼어요. 제가 거의 짐을 다 챙길 즈음에야 저한테 다가오더니 말리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서요. 저는 뿌리치고 입구까지 가서 말했죠. 할 얘기 있으면 지금 당장 해. 왜냐면 나 지금 택시 타고 공항 갈 거거든.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신혼여행 온 거야.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간다고? 그럼 당신 같으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속 여행할 수 있겠어?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건 나야. 어떻게 그런 병을 숨기고 결혼을 해? 나한테 옮기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임신하면 아기까지 문제 생기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이런다는 게 말이 돼? 관리 잘하면 돼. 어차피 잠복 끼고 엄청 피곤하거나 컨디션 안 좋은 거 아니면 잘 발병도 안 돼. 말이 돼? 그런다고 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 다 들었어. 즉석 만날 어플이니 뭐니 하면서 뒤에선 여자들 엄청 만나고 다녔다며. 결국 그 병도 그렇게 걸린 거고. 나랑 결혼한 자 해놓고 사실은 뒤에서 다른 여자들도 계속 만났던 거지? 아니야. 그건 그 여자가 다 지어낸 거야. 성병 걸려서 파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런 걸 왜 지어내겠어. 그 여자 엄청 문란한 여자였어. 지가 그러고 다니다가 걸린 걸 나한테 덮어 씌운 거라니까? 내 병도 그 여자 때문에 걸린 것 같아. 역시나였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전 여친 행실을 문제 삼으며 바로 그 여자 탓을 하더라고요. 내가 옮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구나 더욱 확실히 깨달았죠.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착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뻔뻔한 철면피 그 자체인 미친놈 하나만 눈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기도 싫고 내가 속았다는 생각만 들고 같은 공간에도 있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 좀 하자고 더 이상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억지로 저를 뜯어 말리면서 제 짐까지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실랑이가 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짐 챙기고 나오기 전에 데스크에 연락을 해놨거든요. 제가 묵었던 풀빌라는 규모가 크고 풀빌라들끼리 거리가 멀어서 직원들이 안에서 따로 타고 다니는 전용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호출했고 때마침 도착했다는 초인종이 울린 거죠. 저는 지금 나간다고 외치면서 바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남편도 직원이 문 앞에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도 여기서 소란 일으키면 바로 경찰이 온다는 건 알았겠죠.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제 짐을 뺏어서 직원에게 제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길로 바로 데스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갔고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알아보고 가장 빠른 시간대의 남는 자리로 티켓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앉아 비행시간을 기다리는데
참 눈물만 나더라고요. 무슨 도망이라도 치듯 옷도 대충 껴입은 상태로 멍하게 있는 제 모습이요. 바로 전날 그토록 행복한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왔던 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비참하기만 했어요. 저는 겨우 정신 차리고 집으로 전화를 했고 저희 언니에게 울면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언니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밥도 챙겨 먹고 마음 추스를 하며 조심히 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마음이 진정이 됐고 정신 차리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가는 비행 시간 내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 마중 나온 언니를 만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집으로 가는 동안 펑펑 울었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부모님도 기막혀 하셨고 그 집 것들 다 한통속이라고 화내시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일단 병원부터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걸렸을지 모르니까요. 저도 남편 때문에 덩달아 걸렸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으로 가서 소변 및 혈액 검사까지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전파력이 높다고 들었는데 남편과는 결혼 전 잠자리 횟수가 많지 않은 데다 피임 기구를 써서 그나마 안 옮은 것 같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자의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이미 한번 파혼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이런 사실은 이미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런 흠까지 모른 채한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도 당연하고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병이 옮은 건 아니라서 피해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병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으며 손해배상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과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희가 소송으로 제기하려고 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제시하더라고요. 소송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처음엔 너무 괘씸해서 돈하고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론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저 남자와 저 남자 집안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병이 옮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마냥 저한테 유리한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법적인 다툼이라는 게 정말 피곤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미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저는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연락을 몇 번 하긴 했지만 그게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에 필요하니까 진심 없이 사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이런 거 속이고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다시 일을 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뭔가 제 이혼 사유에 대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았고 저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1년간의 휴식 후에 저는 승무원 채용 관련 컨설턴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직으로 일할 때보다 더 적성에 잘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후배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게 다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에게 용기 있게 제 남편의 실체를 까발려준 세진이가 너무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는 세진이를 찾아가 밥도 사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도 했어요. 만약 같은 상황에 제가 처했다면 제 입장이 난처해지고 곤란해질 게 뻔한데도 그렇게 친구를 위해 말해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용기 있게 저를 위해 진실을 말해준 그 친구에게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그 남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겉으로만 빛 좋은 개살구였지 속은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그 인간. 개벌은 남주겠냐마는 제발 정신 차리고 엄한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